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김도익입니다. 오늘 주식 리뉴얼 시즌 2 14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뭐 장마도 오락가락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면서 7월 또 잘 나시고 8월까지 이어가는데 무리 없이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도 요즘 변동성이 아주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저의 주식 리뉴얼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조언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뭐 늘 그렇습니다만 음, 오늘도 시장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드리고 골 때리는 뉴스 한 가지 이슈를 좀 만들어 봤고요. 집중 리뉴얼 시간을 같이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번 주 들어서 뭐 제일 중요한 지표다 이래 가지고 시장에서 기다렸던 것들이 있어요.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그 CPI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기다렸는데 연타로 나온 수치를 보면은 시장의 기대값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한 8.8% 이상 안 봤었는데 9%가 넘었고 또 10% 정도대 머물렀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11%가 나와 가지고 이거 곧 인플레가 끝난다고 하더니 이게 뭔 일이야?'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CPI 발표하기 전날쯤 되면 백악관 대변인이 힌트를 줍니다. 이번에도 발표하기 전날 백악관 대변인이 "수치가 꽤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선 빨리 막 수정을 해 가지고 9% 정도쯤을 예상을 했는데 9% 보다도 넘게 나와 가지고 시장이 잠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인제 8월 달로 넘어가서 7월 달 CPI나 PPI는 지금 수치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약간 좀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환율이 최고치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 환율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들. 전 세계 주류입니다. 뭐 최근에 유로화 같은 경우도 1대1 정도까지 달러랑 균형을 맞출 정도로 약해지고 있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엔화는 뭐 박박 기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원화도 지금 막 하락폭이 좀 심한데요. 13년 만에 최고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밑에 장기적으로 1980 년대부터 우리나라 환율 원 달러 환율에 대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한 10년 주기로 해서 한번 세게 올라가죠. 뭐 옛날에 1998 년도 99 년도 IMF 시기 때 순간적으로 환율이 2,000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1,500 원이 넘었었고요. 그로부터 한 13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1,300 원대 넘어가면서 그동안은 1,300원 잘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커다란 위기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고점을 연결해서 뭐 저점과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계산을 해 보면 뭐 간단할 수도 있는데 약 한 1,350원 정도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 이제 급해지고 있거든요. 하루에 막 10 원씩 뭐 10몇 원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이제 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만간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옐런 장관이 방한을 할 때 한미 수합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면 '좀 빨리 진정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의 조류는 달러가 강해지는 조류입니다. 뭐 유럽 쪽의 경기가 훨씬 더 안 좋고 뭐 달러는 지금 빠른 금리 상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정부 쪽으로 연준 쪽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자 하는 뭐 그런 좀 정책을 은근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달러 강세는 당분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예. 아까 장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중에 환율이 강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고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식 투자 잘 안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원으로 바꿔 가지고 뭐 투자해 봤자 원 가격이 하락하니까 뭐 가격 하락도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또 이중의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잘 원 달러가 약해질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의외로 오늘 사면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가들의 일부는 환율 이 정도면 거의 다 목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을 제약하는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확진자가 최근에 3천 명 정도까지 줄었던 것이 4만 명 시대까지 열렸고, 또 가장 큰 하위 변이 중에 면역력 회피력이 강하거나 전파력이 강한 펜타우로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확진자를 만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확진자들의 어떤 확산세가 더 커질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푸틴이 며칠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예, 심각한 작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심해질 경우에는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일각에서는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로만 지금 시장이 채워졌으면 당연히 뭐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이래야 될 텐데, 최근 어제 오늘 우리 분봉으로 다 코스피랑 S&P 500을 좀 따져보면은 초반에는 뭐 CPI라든가 PPI가 준 충격 때문에 잠깐 마이너스가 좀 깊어지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 다 극복을 해요. 예, 이렇게 극복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비슷했고, S&P도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나오면 초반에는 항상 좀 약하게 진행이 됐다가 후반 되면은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갈수록 좀 악재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300선 깨졌을 때가 여전히 기회, 요런 식으로 아직까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보면은 골 때리는 뉴스 쪽인데, 야, 오늘 한 달 만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하고 끝났어요. 어우, 한 달 동안 5만 원대 보시느라고 삼성전자 주주였던 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은데,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6만 원을 회복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설렘주의보라 그래서, 그 6만 원 언제 오나 뭐 그거마저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 보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굉장히 설레는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를 두고서 업종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해서인지 예, 눈물이 다 나네요. 예, 삼성전자 6만 원 됐다는 거에 저도 좀 감격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다시 겨울이다 이래가지고 6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메모리 칩 가격 하락하니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도 있었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쓸 거냐라는 견제를 막 받고 있거든요. 미국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다가 반도체 동맹, 대만하고 일본은 이미 뭐 미국 쪽에 붙기로 했는데 한국도 와라 이렇게 8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중국의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하고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시각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고민에 쌓여 있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7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에 떡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7거래일 중에 6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바닥에서 인제 뭐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짜증내고 또 일부는 이탈하시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 이탈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또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끝에 오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빠진 종목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수는 견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간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던 대만의 뭐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2분기 영업이익률이 49%나 나왔고, 2분기 실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좀 덜 나왔지만 한 11조 원 나와서 역대급으로 나왔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반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좀 거친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 65조를 지원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요것도 삼성 쪽이 만약 최근에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현듯 2016년도 말에서 2018년도 초반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위쪽의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2016년도 1월 달에서 2018년도 초반까지의 그래프예요. 이때 뭐 액분 전 얘기지만 2만 원대 불과했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파산하고 디램 관련해 가지고 특수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떼돈을 벌었을 때예요. 가장 단위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이 났던 때인데 삼성전자가 많이 갔죠.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밑에가 코스피 지수인데 1800대 있던 지수가 2500까지 무려 7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700포인트. 근데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딴 거 안 올랐습니다. 기타 대형주나 중소형주들은 별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17년도 그 부분에 있었던 장을 감안해 보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도 지수가 뭐 400, 500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 이때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가면 여타 중소형급 레벨들의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걸 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힘을 보면서 몇 달 전에 느꼈던 LG 이노텍의 어떤 추세 전환이라든가 며칠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느꼈던 대형주가 큰 조정 이후에 거래쓰면서 우뚝 양봉이 나는 상황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라는 걸 좀 그려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상승은 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진행을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광복절 돌아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대사면론 관련해서도 여론들이 좀 우세한 편이죠. 이 정도 뭐 봉사를 했으면 사면시켜 줘라 이런 이제 여론이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최근에 어떤 이슈를 만나서 어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 아니면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우호적인 여론이 있는 분이 이재용 부회장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삼성에서 3월 달에 그 주주총회 때 얘기했던 뭐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 쪽으로의 어떤 신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기사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을 공개했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8월 달쯤에 선을 보이게 될 확률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생각하는 회심의 카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은 삼성전자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뭐 워낙 절대 갑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가줘야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 명제에서는 뭐 더할 로 없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로 에너지가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좀 뒤처지는 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집중 리뉴얼 관련해서 오늘 게임주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게임주들 최근에 아주 안 좋았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 올 연초 이후에 7월 초 불과 며칠 전까지 따져 보면 연초부터 따진 비율 보면은 넷마블이 46% 마이너스, NC가 45% 마이너스, 크래프톤 50% 이런 정도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69%나 빠졌고요. 펄어비스도 중국 진출 얘기도 있었지만 그쪽에서 결과가 신통치 않다 보니까 오히려 예, 연초 대비해서 60%나 빠지는 대형주들, 게임주들 위주로 해서 완전히 작살을 나는 상황이 나왔고, 또 이런 대형주들이 워낙 또 시총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피 150, 코스닥 150 종목에 많이 선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코스피 200 종목인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공매도에 타겟이 돼 가지고 주가가 훨씬 많이 빠지는 일들이 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막 60% 70% 빠진 종목들 게임주 중에 외국인들이 7월 달에 담는 순매수 종목 중에 게임주들이 등장을 한다. 애니소프트 3등, 크래프톤이 코스피 쪽에서 8등, 또 위메이드가 1등, 카카오 게임즈 많이 빠졌잖아요. 250억 사가지고 2등. 펄어비스도 최근에 아까 낙폭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등 정도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 바닥을 찍은 거냐에 대한 그런 지금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고점에서 한 50% 정도 이상 빠지면 웬만큼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60에서 70까지 빠졌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과대 낙폭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반기에 좀 게임주들의 신작들이 많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실적에 대해서도 일단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하반기에는 좀 돌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얼마 전에 6월 달에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의외에 선전을 했는데요. 게임주들도 최근에 낙폭이 심해지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잘 안 봐요. 쟤네들 좀 뻥이었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시가총액은 게임 실적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팬데믹 상황일 때 게임주들이 좋았는데 엔데믹이 되니까 누가 집에서 게임에 나가서 놀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시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소외받았을 때가 바닥에서 또 꿈틀거리거나 일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리포트로 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네오이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2분기 실적도 무난하고 하반기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보면은 네오이즈는 보통 아니죠. 어, 몇 달간의 신고가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상향 패턴,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였던 2분기에도 무난하다고 하니 하반기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면은, 얘는 웹보드 게임이라는 거 위주기 때문에 그쪽의 규제가 좀 완화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W게임즈도 약간 그 온라인 사행성 게임 쪽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쪽에 유명한 회사인데, 이쪽 관련해서도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가 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오이즈바는 조금 처져 있지만 바닥을 다지고 조금 우상향하려고 하는 N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위치가 괜찮아 보인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렇게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자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제가 그 우리 한국경제 TV에 월요일 날 그 밤 9시 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박천국 2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같이 나오는 대표님들하고 상한가 닥터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이름으로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주죠. 월요일 날 나가서 9 시에 저희 팀 종목으로 "이번 주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세종 메디칼인데요. 이게 월요일 날 종가가 4,300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종가가 6,200 원이에요. 무려 거의 한 2,000원 정도 올랐어요. 오늘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주간 단위로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난주에 아이큐어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합심해서 이렇게 종목을 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서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교육 특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상한가 닥터스를 통해서 반을 한 달 동안 운용했는데 성과가 나름대로 좋아서 그거에 좀 자신감을 가져서 교육 특강 진행을 일요일 날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교육 특강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한 달짜리 그 회원 자격도 드리는 수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좋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요게 아마 이따가 그러니까 밤 10 시쯤에 인제 공개가 되잖아요. 내일 시간으로 18일 야밤 한 10 시경쯤에 제가 또 따로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고때 또 좀 오셔 가지고 한국경제TV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 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공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왜 제가 에이스토리가 그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 때문에 거의 더블 가격이 났습니다, 한 2주 사이에. 대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사실 저희 지난주 월요일 날 나갔을 때 얘기 드렸던 것들 방송에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집중하시고 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의외의 어떤 성과들을 얻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또 유행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 시장에서 지금 세상에서 뭐가 관심이 있느냐 지금 온통 관심은 코로나 다시 확산되는 거, 원숭이 두 창 10,000명 넘었다는 거,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계속 너무 재밌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다 녹아들어서 주가로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다림. 다음 주 아마 수요일 아침쯤 되면 또 우영우 관련된 종목도 또 움직일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또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또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다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하시면 재밌는 투자를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리뉴얼 14번째 시간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